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 엄마와 함께 여관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여관 아주머니는 미소 한 번 없이 저희 아빠의 말을 끊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에 대한 권리는 내가 아니다. 그 집은 내 시어머니 25,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가셔야 한다.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만나러 가게 된 건데 할머니는 키도 작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심술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슨 귀신 타령들이냐. 그럼 뭐, 이 집이 귀신이란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아빠는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집을 빼달라고 하셨고,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불길하게 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그려주겠지만,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만 좀 떠들어라. 전 그렇게 무서우면 내가 무당 하나 알아봐 줄게 라고 기꼬듯이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빼고 이사 갈 수도 없었죠. 결국 부모님은 아무 선고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겨우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저는 마치 지옥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은 모르셨지만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의 냄새, 그 이상한 분위기, 그때와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휘감고 있었죠. 곳곳에 노란 덕지가 벗겨져 있고 그곳이 정말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곳이 너무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방에서 저와 오빠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 방은 정말로 무서워졌습니다. 오빠는 내가 밤에 한 행동이 몸일병이 아니다. 뭔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 방에서 자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럼 같이 안방에서 자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저녁에 품 안을 소리가 나거나 TV가 갑자기 꺼지는 등 짜잘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다 함께 잘 때 큰 이불 조개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금 화장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방문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항상 방문을 닫고 자는 편인데 그날은 유난히 더워서 방문을 열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자마자 공기 중에서 차갑고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을 지켜보는 듯한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했고 오히려 불을 켜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될수록 그 집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하며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더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죠. 저희는 그 집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모든 것이 고운해졌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너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우게 했습니다. 눈을 뜨니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렸고, 그래서 엄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방문 쪽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 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엄마 옆에 있는 화장대 위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점점 더 가까이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화장대 위에 올라나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대는 바닥에 앉아서 설거하는 종류라 낮은 형태였기 때문에 그 하체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다른 존재처럼 보였고 하얀 발목이 끊임없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귀에 들리는 소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불쾌한 숨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오직 소리만이 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나는 눈을 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귀를 괴롭혔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존재는 끊임없이 방방 끼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제일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둘러보았지만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둘 다 모모처럼 뭉클이고 방문 쪽으로 누워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기이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선 점차 불안감이 커져만 갔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소리에 아빠는 벌떡 일어나며 엄마에게 왜 그런지 모르셨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도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엄마의 화장품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본 아빠는 당황스러워하셨고 엄마는 여전히 그 소리 위에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두 분 모두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고 그로 인해 잠을 깼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마치 간이에 눌리듯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소리가 멈추자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나 조금 뒤 오빠가 사라진 걸 눈치채셨습니다. 우리 슬슬 놀랄 새도 없이 급하게 오빠를 찾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빠는 어디 갔을까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밤의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하지만 그날 밤 오빠는 여전히 집 안에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도 거실에도 창고에도 오빠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오빠를 찾으며 이름을 부르며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방 옷장 쪽에서 들려오는 기참하고 가련한 오늘 소리에 놀랐습니다. 오빠가 옷장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빠에게 급히 말하자 아빠는 즉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함을 지르며 옷장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끔찍하게 뒤틀어져 있었고 급히 방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급히 오빠를 일으켜 세우며 받아갔지만 오빠의 얼굴은 너무 부풀어 있었고 밤새 눈물인지 울음인지 모를 이유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그런지 물어보셨지만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밖에 나나자 나는 말만 반복하며 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달래며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고 했지만 오빠는 계속해서 그 말을 거부하며 마치 무엇인가 두려운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옷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했고 나는 하필이 아프다고 전화한 뒤 엄마와 함께 오빠를 챙겨보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오빠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착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는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던 오빠였지만 그날은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나도 이상하게 조용해졌고 아빠 옆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침묵 속에 갇혀갔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모두 밤이 모여서 몸을 부딪히며 잠을 자야 했습니다. 오빠는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어했고 아빠는 계속해서 그를 동행해야 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 집은 마치 시체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날의 일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오빠는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미식하러 가기로 한 날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가족끼리 기분 전환 겸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고 있던 중 오빠는 갑자기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놀라며 오빠를 달래셨고 오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계속 집에 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그런지 물어보았지만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는 오빠에게 말했다. 목요일날 왜 그랬는지 말해야 부모님이 알 수 있어.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고 하면 부모님이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고. 그때 오빠는 마침내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 있던 중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같았고 그 소리에 어렴풋이 낀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너무 무서워 그는 화장실 문을 열고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귀에 들려왔고 오빠는 너무 두려워서 다시 잠을 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오빠는 화장실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날 기분 좋게 볼일을 보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화장비 위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로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목만 하얗게 내놓고 이상한 춤을 추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장실 앞에서 떨면서 퍽퍽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두려움에 떨며 안방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그 여자는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계속 쫓아왔습니다. 오빠는 겨우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옷장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엄마, 아빠, 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죽는다. 빨리 나와라. 죽는다. 오빠는 떨면서도 소리 내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틀어막고 밤새도록 옷장 속에서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아서 겨우 잠이 들 수 있었고 그 귀신은 계속해서 오빠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오빠와 함께 고모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습니다. 오빠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고 부모님은 그 집과의 단판을 짓기 위해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기 전날 엄마는 고민 끝에 외할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귀가 조금 어두우신 외할머니가 언제나 전화가 늦게 받으셨는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의아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어요? 외할머니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옷자는 내가 아는 걸 알아. 그 안에 악한 기호를 쫓는 부적을 붙여놓았단다. 그제야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옷자는 원래 외할머니가 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 준비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귀신은 오빠에게 직접 해를 입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오빠를 쫓으려고 했던 것은 그 부적조차 막지 못한 무언가 더 강한 힘을 느낀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가족은 그 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빠는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오빠는 더욱 말을 잃고, 그 집에서의 일들은 가족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지이한 경험은 우리 가족 모두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 바로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에서 본 귀신은 단순히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꼭 붙어 있었고 그 귀신은 이사 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저희를 고모할머니 댁에 맡기고 그 다음 날 바로 외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저희를 고모할머니 댁에 맡기고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정도 거리를 달려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외할머니 집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기에 부모님은 그날 밤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바로 다음날 저희를 데리고 요만 무당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빠는 천주교 가정에서 자라셔서 무당집에 가는 것이 처음이라 진짠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아주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불교용품을 제외하면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분위기는 그리 음산하거나 섬뜩한 느낌은 없었지만 부모님은 마음속으로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무단히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다는 집 안에서 몇 가지 의식을 준비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부모님에게 그동안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외할머니가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귀신이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오빠가 겪었던 공포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다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모님에게 그 귀신은 단순히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오래된 원한이나 억울한 반점을 가지고 있는 영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이 우리 가족에게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 가족과의 연관성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압도당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오다는 몇 가지 특별한 의심을 진행한 후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의식은 매우 비밀스러웠고 부모님은 다시 한번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후에도 꿈에서 계속해서 그 귀신이 우리 가족을 쫓아오는 꿈을 꾸셨고 그 꿈에서 보였던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여 외할머니는 더욱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이후로 여러 번 무당일에 다시 찾아나며 조언을 받았고 가족들은 결국 귀신을 떨쳐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그 귀신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밤에는 이상한 소리나 형체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귀신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끔찍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모 할머니께서 병원에 데려가셨을 때 오빠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오빠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빠의 상태가 이상하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빠는 자주 괴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귀신이 계속해서 나타나 오빠를 괴롭히고 꿈에서 깨어나면 그 기운이 몸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괴로운 기운은 하루 이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점점 더 힘들어했지만 부모님은 이게 귀신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모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가 매우 이상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리 창문을 열어도 밤하니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도 불편한 기분이랍죠. 부모님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다는 부모님에게 그 집에 가서 직접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다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집에 있는 귀신들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는 이제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무단의 말에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다는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은 계속해서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이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무단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그 집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억눌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단은 집 안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돌아다니며 무단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는 과거에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이 귀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른 이유로 이 집에 붙어 있지만 지금은 당신들 가족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와 소통할 수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고다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결국 귀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후, 오다는 여러 가지 의식을 진행했지만 그 의식이 끝나고 나서도 귀신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한번 무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오다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귀신이 쉽게 물러가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부모님과 무단은 여러 차례 의식을 진행하며 귀신을 떨쳐내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빠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집안의 기운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의 존재는 여전히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날의 일이 끝날 때까지 불안감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긴장감 넘치고 흥미로운데 추가로 더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무단과 함께 고모 할머니 집으로 급히 내려갔고 그동안 엄마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지만 오다는 그저 귀신이 자라나듯이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귀신은 마치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의 기쁨은 부모님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더욱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부모님과 무다는 도착 후 고모 할머니 집에서 오빠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오빠는 조금 더 안정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도났습니다. 그 귀신이 계속해서 엄마에게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더욱 걱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다는 한 가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귀신은 그냥 장난치려고 다가온 길 아닙니다. 정말로 화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다루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해결해야 합니다. 무다는 한동안 고요한 침묵 속에서 상황을 분석하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 있는 다른 귀신들 또한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악질적인 존재가 큰 위협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은 단순히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존재는 계속해서 그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무단과 함께 더 깊은 의식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그들을 시험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귀신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